안녕하세요. 아더노입니다. 자 트레이너가 되지 말자. 부캐는 자 트레이너고요. 오늘 주제 라운드 숄더 교정될까? 작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 재생 속도는 1.5배, 한 1.25배 그 정도로 들으시면 딱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라운드 숄더라고 만약에 이제 치면 막 여러 개가 나오죠. 라운드 숄더 그럼 막 이렇게 된 어깨 뭐 저렇게 된 어깨 뭐 몸이 둥글게 말린 어깨다 이거야.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유튜브에 치면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올렸다가 그 썸네일을 뭐 지를 걸었다고 해서 명예훼손한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은 뭐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근데 라운드 숄더를 교정한다는 이 유튜버들 졸라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라운드 숄더가 정말로 교정이 잘 될까요? 그냥 우선 알아볼게요. 우선 라운드 숄더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조건으로 구조적으로는 뭐 척추의 구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후만, 그 다음에 뭐 측만증 여기 써놨죠. 그 다음에 뭐 근육의 단축, 대표적으로 뭐 소유근군 같은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견갑골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구조인데요. 그럼 척추 후만 측만이 있다 그랬잖아. 구조적 문제. 한번 요거를 잠깐 볼게요. 라운드 숄더가 있는데 이런 후만증이 있다 치자고요. 근데 후만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후만증이 정말 구조적 후만인지 기능적 후만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 자세 후만증이 아닌 이런 슈에르만 카이포시스나 혹은 뭐 선천성 후만성, 뭐 영양 후만증, 뭐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혹은 기부스 기형, 뭐 결핵으로 인해서 이런 후만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흔히 말해서 교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세 후만증도 만약에 노화된 신체로 인해서 척추 후만증이 발생됐고 그래서 뭐 심각한 이 사례는 척추 골절을 이루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해서 막 척추 후만증이 온 경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 뭐 10분 만에 된다, 1분 만에 된다 이런 새끼들 다 뻥이란 소리야. 그래서 스콜리오시스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측만증이죠, 측만증. 측만증이 되면 뭐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면 이쪽 튀어나온 쪽에 이게 후만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튀어나온 쪽. 이런 후만은 사실 이런 후만으로 인해서 이 어깨가 앞쪽이 말리게 됩니다. 그 흔히 말해서 한쪽 라운드 숄더지. 이런 것들이 교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교정된다라고 뭐 그냥 무슨 운동 뭐 백머슬 몇 가지 갖다 놓고 운동 교정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엎드렸는데 서 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서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엎드렸더니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는 이제 기능적 후만.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점점 자세성 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엎드렸는데 딱 이래. 여기가 블록 튀어나왔어요. 이건 구조적 후만이거든요. 평가하는 법 쉽죠. 이런 애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기에는. 근데 이런 것도 검사 안 해보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백머슬 몇 개 하나 갖다 놓고 교정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 트레이너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우선 중요한 건 이런 것들도 판별할 줄 아는 트레이너들. 그렇지 않고 그냥 운동만 해서 교정됩니다 하는 이 자 트레이너들은 거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목에 지속적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이 스폰딜리시스라 그래. 스폰딜리시스. 한번 쳐볼까? 스폰딜로시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척추증이라고 합니다. 척추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척추증이 되면 이렇게 보통 노화로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척추가 막 이렇게 뼈가 이렇게 노화로 해서 막 자라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걸 보여주면 이렇게 척추증이란 이런 거야. 그냥 뭐 뼈가 자라서 골극 형성도 되고
그 뼈가 자라니까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왜 음, 뭐야 스피노서스 프로세스 포레이먼 잠깐만요. 벌테브라 프레이먼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여줄게요. 벌테브라 프레이먼 잠깐만 인터벌테브라 보면은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구멍 여기서 이제 신경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뼈가 이렇게 커지고 비대해지면서 이 구멍을 좀 좁게 만들어. 그래서 신경이 막 눌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추간공이나 협소화가 일어나고 뭐 골극이라고 하면 뼈가 삐죽삐죽 튀어나와가지고 뭐 디스크를 작살낸다던가 아니 신경을 또 찌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척수나 신경근 압박 이런 스폰딜로시스 척추증이라고 하는 놈들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뒤로 제끼는 것들이 잘 안 되니 앞으로 대가리가 이렇게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제끼면 아프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병원에서 막 이런 짓거리 하잖아. 막 이거 턱 넣으라고. 근데 이거 하면 아픈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더 편한 거야. 그 사람은 이게 편해. 이러다 보면 점점 목의 중심이 앞으로 가면 이 어깨도 등도 약간 이게 이 근육들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라운드 숄더를 또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뭐 등 운동 몇 가지 해놓고 또 이 라운드 숄더 교정된다.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정말 자 트레이너의 가장 기본적인 또 조건이죠. 이런 것들 검사 하나도 안 해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라운드 숄더가 생기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목 제끼는 거 혹은 이렇게 목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행위 자체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라운드 숄더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익스텐션 되는데 얘가 자꾸 여기 뼈가 이렇게 자꾸 자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플렉션에서 익스텐션 되는 이런 글라이딩이나 미끄러짐이 좀 안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글라이딩을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제껴주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글라이딩을 만들어서 목의 움직임을 좀 좋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백마우스로 운동을 하든 말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같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백마우스를 안 하면 다 된다라는 이 자 트레이너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승모근의 만성 통증 그죠? 트래퍼지우스의 이 TP라 그러면요. TP 트리거 포인트 그죠?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한쪽이 생기면 잠 잘못 잤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잠 잘못 잤다 해가지고 모가지가 안 돌아가. 그죠? 잠 잘못 잤다. 잠 잘못 잤나봐. 모가지가 안 돌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전날 이런 TP들이 세게 한번 쫙 오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양쪽으로 꽉 왔어. 그러면 목이 잘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막 어떻게 되냐? 잘 안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목을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막 원래 이랬던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막 약간 뒤로 하려고 그러면 아파. 엄청 아파. 그러니까 이제 안 움직여지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또 머리가 앞으로 빠지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라운드 숄더를 만드는 하나의 또 이 자세로 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막 좀 만성 통증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꽉꽉 완전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고 그럼 만성 통증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 이게 만약에 만성 통증이 안 풀리는 한 자꾸 머리가 이렇게 빠질 것이고 모가지가 이로 인해서 라운드 숄더는 당연히 부가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백머슬 하나 갖다가 라운드 숄더가 교정된다. 이런 그지 같은 이런 자 트레이너들은 좀 반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보면은 금방호라고 표현하죠. 아까 만성 통증이야. 얘가 모가지가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근육을 굳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보호하는 기전을
이 금방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머슬가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좀 적어놔 주세요. 그래서 머슬가드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승모근에. 그럼 머슬가드가 일어나는 원인이 도대체 뭔지.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스폰딜로시스로 인해서 신경계를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신경을 보호하려고 얘네가 자꾸 굳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꾸 굳어졌던 현상 때문에 대뇌가 이제 적응이 돼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건지, 대뇌가 자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깨지 않고서는 절대 라운드 숄더를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나는 뭐 1분 만에 교정할 수 있다. 이런 양심 파는 물리치료사들이나 트레이너, 이 가짜치 않는 이 자트레이너들이 많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막 이제 모르는 애들은 자꾸 이걸 거론해. 어퍼크로스 신드롬이라고 이 얀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그림이에요. 뭐 여기가 이제 짧아지고 여기가 짧아지니 여기는 늘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위크 됐으니까 좀 강화시켜주면 이 라운드 숄더가 이 뭐야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짜면 다 뭐 여기는 강화시키고 여기 늘리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이게 아예 안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다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되지 않아. 근데 이걸로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자 트레이너가 또 양산한 자짜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자짜 트레이너. 이 자짜 트레이너들이 또 자짜짜 트레이너들을 양산한단 말이야. 그 회원들은 자짜짜 트레이너의 양산된 지식을 또 믿는 회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거 하나 갖다가 라운드 숄더가 교정된다라는 이 자트레이너들은 믿고 좀 걸러 주십시오. 이런 간단한 테스트도 못 하는데, 그죠? 테스트도 좀 하고 이렇게 목 제꼈는데 모가지 제껴받았고 모가지 굽혀보고 했는데도 막 아파. 이런 애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운드 숄더가 붙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목을 어떻게 좀 해봐야겠구나. 뭐 이런 뭐 생각을 좀 안 하는 이런 좀 아메바 컬처들이 좀 많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라운드 숄더를 쉽게 교정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트레이너들은 이제 회원님, 제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왔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너 안 돼! 이러면 어때? 동기부여가 상실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원님, 이게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향의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거짓말도 아닌 거고, 뭐라 그래, 조금 더 이렇게 이 사람의 동기부여도 안 꺾일 수 있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회원님, 라운드 숄더 제가 한 달 만에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 트레이너가 있다면 믿고 걸러 주십시오. 그럼 보통 이렇게, 그럼 라운드 숄더에 만약 자세성 라운드 숄더, 그러니까 자세성 후만이라 치자고요. 자세성 후만. 자세성 후만이야. 이제 흔히 말해서 기능적인 문제로만 뭐 잡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는 보통 운동 처방들이 뭐가 있어? 뭐 흉추 모빌리티, 체스트업, 백머슬 강화, 광배근 아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루거스 포즈라고 해가지고, 좀 크게 보이나? 이렇게 되면 여기는 외회전하고, 그죠? 외회전하고 팔을 살짝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은 살짝 올리라 그래. 여기 잠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팔을 가볍게 내리고 반대되게 여기 명치는 살짝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날개축지뼈가 뒤로 이렇게 살짝 끄덕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 뒤로 끄덕인다 그래서 이 견갑골에서는 경사를 티핑이라는 표현을 써요. 티핑. 틸트라고 골반에서처럼 안 하고 티핑이라고 쓰거든요. 티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견갑골의 뒤로 끄덕임이 일어나게 유지하는 포즈예요. 브루거스 포즈. 오케이? 이 견갑골을 어떻게 한다? 옆에서 본 견갑골이 여기 있던 놈을 이렇게 뒤로 끄덕이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어떤 운동의 포인트가 됩니다. 라운드 숄더 운동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뭐 이런 운동들, 뭐 그죠?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이런 동작 대표적으로 뭐 이런 동작.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동작을 만약에 시키는 건 다 좋다 이거야. 뭐 이렇게 시키든 저렇게 시키든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동작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작을 시켰어. 근데 날개축지뼈가 이렇게 뒤로 끄덕이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계속 이걸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앞경사 된 거지, 뒷경사가 아니고. 그러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 사람의 운동 역시 어떤 트레이너야? 네, 자 트레이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견갑골의 뒤로 끄덕임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놓친다면 이 트레이너는 뭐다? 라운드 숄더에 있어서 아주 일반인보다 못한 자 트레이너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면은 좀 알려주세요, 회원님들이 더. 그래서 아무튼 뒤로 끄덕이는 게 포인트고, 또 흉추 모빌리티, 그죠? 예를 들어서 또라식,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어. 또라식 모빌리티를 그냥 맨날 하세요. 맨날 조금씩 해. 그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해주니까. 또라식 모빌리티라는데 보통 이거 하는데 어깨만 부시지 말고, 어깨만 꽉 눌러서 부시지 말고, 요 부분을 이 적절한 장력과 적절한 힘을 이용해서 눌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자꾸 움직여지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좀 인지시키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면서 해주고. 흔히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체스트업 하잖아요. 그지? 체스트업 하는 자세가 이미 견갑골을 이렇게 뒤로 끄덕이는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자세야. 이런 자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견갑골에 모음이 일어나지. 그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해도, 그냥 덤벨 컬 같은 거 열심히 해도요,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운동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지처럼 덤벨 컬 하지 말고, 딱 체스트업 잘하고 덤벨 컬 같은 거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덤벨 컬, 바벨 컬. 이런 거 해도요, 이렇게 체스트업 잘하면 라운드 숄더 교정 되는 거예요. 이거 자주 여러 번 해주면, 특별하게 라운드 숄더 교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체스트업 한 자세에서 뭘 하잖아. 라운드 숄더 교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막 무슨 특별한 강화가 아니야. 그래, 이 백머슬 강화에서 막 이런 게 있죠. 이런 운동도 있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견갑골이 뒤로 끄덕여지는 게 어때, 그때? 어? 쭉 이렇게 끄덕여지는 게 이렇게 좋아야 돼. 계속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말리고 있어. 말리고 있으면은 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말리는 시점이 됐어. 만약에 여기까지는 안 말렸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말렸어. 그럼 거기까지 안 말리는 시점까지 왔다 갔다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월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다 이게 라운드 숄더 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백머슬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견갑골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견갑골이 막 이렇게 다시 앞으로 기울어지는 시점에서까지 막 올라간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케이? 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소흉근을 늘려야지 라운드 숄더가. 그러니까 소흉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으면 이 날개축이 앞으로 위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트레칭 하라는 거야 아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만약에 소흉근을 만약 운동 처방에서 눌린다 치자고요. 소흉근을 늘리는 거 좋아. 근데 꼭 한번 생각해줘. 왜 소흉근은 계속 짧아지려 하는 것일까? 그죠? 뭐 금방호 현상인가? 아니면 뭐 신경계 이상인가? 아니면 뭐 어떤 오해돌기가 위치가 어떻게 됐나? 왜냐 소흉근이 오해돌기에 붙거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뭐 흉추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이런 여러 가지로 단순히 스트레칭만 하는 게 답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꼭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원인을 알고 뭐 라운드 숄더를 교정할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소흉근 스트레칭 나 몰라 할래 그냥 스트레칭만 시킬래 몰라 이러는 거는 초등학생도 제가 하루만 가르쳐주면 다 압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뭐 라운드 숄더를 뭐 1분 만에 교정하겠다는 등 뭐 어떻겠다는 등 이러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운동에서도 포인트 뭔지 알겠죠? 견갑골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끄덕이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운동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로우 트랩 엑서사이즈를 시키는데
자, 봐봐. 막 이렇게 시킨다고. 근데 이렇게 시켰을 때 견갑골이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끄덕여. 그럼 뭐가 문제야? 이 팔 무게를 견갑골에 있는 이쪽 이 하승모근이 지탱을 못 한다는 뜻이야. 그지? 근데 이런 애들 잡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외적 모멘트 암을 줄여야 돼. 외적 모멘트 암. 그러니까 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굽혀가지고 이제 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약간 머리 위로 빼주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서 아까 했던 거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야. 팔 무게를 줄여서. 그래서 뒤로 끄덕이는 걸 유지해서 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니면 이거보다 더 약한 강도 있잖아. 뭐가 있어? 서서 밴드로 하면 되잖아. 서서. 이게 있나? 그림이? 서서. 이렇게 가벼운 밴드로 이런 거 하지 말고 밴드로 어떻게 해야 돼? 밴드로. 그럼 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력을 좀 줄일 수가 있지. 그림 좋은 게 없네. 아니면 이런 중력을 좀 반감시키기 위해서 이거 덤벨 안 들고 좀 이렇게 인클라인 대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역학적인 이런 방법을 계산을 해가지고 모멘트파를 좀 최소화시켜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자식 그 뭐야 이렇게 좀 정리하자면 라운드 숄더가 어떻게 된다? 뭐야 다 교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신 고객에게 동기부여를 얻고자 왔는데 동기부여를 꺾지 말고 어, 이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멘트를 사용하자. 이미 뭐 유튜브에서 막 그런 자극적인 이 멘트 날리는 애들 있잖아요. 왜냐면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거짓말하는 거지. 다 알면서 하는 새끼들은 또 사기꾼이고 사기꾼의 제자도 사기꾼이고 자짜자 트레이너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거짓되지 않게 고객에게 좀 가자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뭐 아도노 부캐 자트레이너 그 안산에 사는 친구들 혹시 PT 시켜주려거든 내추럴 무브로 보내주십시오. 가격은 다른 헬스장 PT하고 비슷해도 좀 저렴합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라운드 숄더 교정될까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